자, 우선 우리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냥 느낌 오는 그대로야. 느낌 오는 그대로.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 중에서 그냥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밥 먹었니? 야, 너 남자친구 있니? 야, 너 번호가 뭐니? 그냥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대놓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간접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문법에서는 다른 문장과 방금 얘기했던 이런 직접 의문문이 더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 나는 네가 남자친구 있는지 궁금해.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싶어. 나는 너의 번호를 궁금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바로 간접 의문문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느끼는 말 그대로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자, 우리 회화에서도 말 그대로요.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 친한 친구 이상,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 그럴 땐 우리가 직접 의문을 써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예의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나 처음 보는 사람이나 그럴 때는 우리가 회화를 할 때도 간접 의문문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화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어쨌거나 실생활에서도 진짜 많이 쓰게 되는 그래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직접 의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비동사 공부했고요. 조동사 공부했고요. 일반 동사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제 묶어서 공부를 했었던 것이 부정문 표현하는 방법, 의문문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그때 공부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직접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요. 의문사가 있나요? 의문사가 없나요? 이렇게 나눠보게 될 거고 의문사 유무를 떠나서 우리 의문문을 만드실 때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들이 달라졌었지.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있고 비동사 주어, 조동사인 경우는 조동사 주어, 그 다음 동사 원형,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 겁니다 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죠. 맞지?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똑같아요. 의문사가 없는 거지. 어쨌거나 우리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비동사 주어, 조동사인 경우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일반 동사인 경우에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물음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거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의문사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어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 동사, 주어, 블라블라블라블라 물음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만드는 방법 1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거고 이런 직접 의문문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할 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요런 아이들이요. 기존에 원래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 안에 지금 얘기했던 이런 직접 의문문이 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즉 다른 문장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름을 바꿔준 거지. 야, 네가 다른 문장이랑 만났으니까 더 이상 직접이 아니야. 이름도 바꿔줄게. 그래서 얘 이름이 간접 의문문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근데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거든요. 어순을 바꿔줄 거거든요. 그걸 진짜 중요하게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어쨌거나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거 개념을 좀 읽어보면 의문문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에 쏙 들어가서 그 문장의 일부가 된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의문문이 문장 안에다가 쏙 들어오게 되면 얘 이름이 더 이상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걸 얘기를 해보면 이런 아이들이 딱 문장 속에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개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서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른 문장에 쏙 들어오게 되면 통째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이런 문장이랑 많이 씁니다. I wanna know. 나 알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거나
I wonder, 나 궁금해요 라던가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직접 의문문이랑 만나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문장 뒤에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얘들이 다른 문장이랑 만나게 되면 그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한국어 이름도 간접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영어도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의문사가 있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의문사를 적어주고요. 원래 우리 영어의 어순이 동사, 주어, 물음표였죠? 그런데 얘가 다른 문장과 만나게 되면 어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의주동으로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의주동. 그래서 의주동이라고 하는 게 간접 의문의 어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요. 의문사 자리에다가 접속사를 적어줄 거야. 누구를 적어주냐면 if나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적어주고요. 접속사 뒤에 영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죠. 그래서 if 주어 동사로 적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주동인 경우에는 그 의문사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if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의 해석은 인지 아닌지라고 하게 되실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직접 의문이 다른 문장 안에 쏙 들어와야 돼. 그럼 이런 어순이 어떻게 바뀐다고? 의주동으로요. 이런 문장이 다른 문장과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의문사가 없어. 그러면 if, whether 주동으로 만나게 되는 거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의주동, if, whether 주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어순 배열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다른 문장이랑 더해지게 되면 목적어 자리 쓸 수 있어. 왜냐면 얘가 명사 역할을 할 거거든.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명사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우리 문법에서. 명사절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접속사 대절이요. 접속사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들도요. 한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주동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명사이라서 명사자리, 주목보 자리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if는 물론 목적어 자리밖에 못 쓰지만 whether 주동이라고 하는 요 한 덩어리도 하나의 명사 역할하는 거라서 주목보 자리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이 더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구문도 복잡해지게 되고 문장도 복잡해지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영어에서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접속사 대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그리고 지금 이거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간접 의문과 if, whether 주동 개념이야.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관계대명사 왓절이라고 해서 명사절 4번째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키포인트는 바로 뭐다? 직접 의문이라고 하는 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원래 다른 문장과 만나게 되면서 간접 의문으로 쓰게 되면 의주동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연습해보면 간단하실 거예요. 대신 머릿속에는 의주동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쌤이랑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만 선생님이랑 연습을 한번 일단 먼저 해보죠. 봐봐리. I wanna know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What is it? 이라고 하는 게 있어. What is it?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를 직접 의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 야, 이거 뭐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뭐니? 라고 하는 직접 의문을 다른 문장이랑 더해서 써보려고 하는 거죠. I wanna know 라는 거랑.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한테는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조금 멀리 있거나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직 조금 격을 둬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 의문을 다른 문장과 더해서 우리는 쓰게 될 거고 이러한 직접 의문을 다른 문장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간접 의문으로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원래 기존에 쓰려고 했던 거는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I wanna know 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다? 봐봐. know라고 하는 것은 알다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는지 know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고자 what is it? 이라고 하는 직접 의문을 쏙 넣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안 된다고요. 이 직접 의문이 다른 문장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순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지금 얘는 어떻게?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 주, 동으로요. 그럼 의문사가 누구예요? what이요. 주어가 누구예요? it이요. 동사 is요. 그리고 기존의 원래 문장이 지금 평서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마침표로 끝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은 한 문장으로 나타내보면 I wanna know what it is 라고 하는 문장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화를 하실 때도 계속 얘기하죠. 그냥 편한 사이에서는 What is it? 야 이거 뭐야? What is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조금 격식을 갖춰야 되거나 그럴 때는 I want to know what it is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ot은 기억하시라고요. 되셨어요? 이걸 우리가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What it is 파트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do you know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How did he fix the car?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지금 이 문장 How did he fix the car? 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바로 직접 의문문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직접 의문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 어떻게 그가 차를 수리했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것을 다른 문장인 do you know 라고 하는 것과 만나서 야, 너 혹시 그가 어떻게 자동차를 수리했는지 알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표현하는 방법 간접 의문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쌤이 2초를 드려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합니다. 시작. 2, 1. 잘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 기존의 문장 do you know를 가져오세요. do you know? 야, 너 아냐? 라고 하는 걸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자, 그럼 know라고 하는 것은 알다니까 뒤에 무엇을 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know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에다가 얘가 쏙 들어오게 될 거라고요. 그럼 얘는 직접 의문이잖아. 그럼 직접 의문 다른 문장과 만나니까 이름이 간접으로 바뀌게 되겠지? 간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적지 않고 어순도 바뀌어야 된다고. 어떻게요? 의문사 how. 그 다음에 의주동이니까 주어 here. 그 다음 동사 누구죠? fix인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에서 진짜 많이 틀려오는 게 있어요. 동사를 적으라니까 그대로 fix를 적습니다. 그럼 되나요? 큰일 나죠. 왜요?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fix라고 하는 거 앞에 지금 누구 보여요? did 보이시죠? 시제가 과거인 걸 확인하셔야 돼요. 즉,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did랑 fix가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fix를 과거형으로 들어오셔야 어법상 맞는 거죠. 그래서 how he fixed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the car 이렇게. 그러고 나서 기존의 원래 문장이 물음표였지? 그래서 이 문장 더해진 것도 물음표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우리가 더하게 되면 Do you know how he fixed the car? 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가 차를 수리했었는지 알아?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됐나요? 덧셈 괜찮으신가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장도 보니까 I wanna know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How long should I wait?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이 이제 직접 의문문이죠. 제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직접 의문문이고요. 자, 이 직접 의문을 지금부터 I wanna know 라고 하는 것과 덧셈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초 드려볼게요. 해보자. 시작. 2, 1. 잘 됩니까? 앞에 I wanna know 라고 하는 거 그대로 들어와 주세요. I wanna know.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얘 의문사 있으니까 이 문장을 넣어줄 때는 의주동. 그러니까 how long 이라고 하는 게 의문사죠. 그러면 how long. 그 다음에 주어 누구예요? I. 그 다음은요? 동사, 조동사가 들어온 경우에는 조동사 그대로 들어오셔야죠. 그래서 should 동사원형 wait라고 해주시고요. 기존의 원래 문장이 평서문, 마침표로 끝나니까 얘도 마침표로 끝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I wanna know how long I should wai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요, 얼마나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분석해보면 자, know라고 하는 것은 알다. 그럼 무엇을 know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목적어라고 하는 건 명사 들어와야 되겠죠. 그 명사 역할하는 게 바로 누구다고요? 여기서 의주동이라고 하는 간접의문이 한 덩어리가 명사니까 아,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계속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다음도